자, 육교 경제 예측가. 오늘은 그 육신의 치상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육신은 뭐 청룡, 백호, 주작, 뭐 현무, 등상, 구진. 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이 육신을 육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걸 사례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교 경제 예측가. 자, 오늘은 요 육신과 치상, 그 여섯 개의 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교 경제 예측학,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설명합니다. 경제 예측에서의 육신의 치상, 61에서 63페이지, 여기 이제 육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이번에는 이 예문 다섯 번째, 아홉 번째를 요거 내가 발췌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치학 책이 좋은 게요. 각 기본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론 체계에서 이론 체계에 있는 이런 체계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풍부하게 예문을 이렇게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예문을 이렇게 딱 풀다 보면 저절로 이제 그 육교의 기본 그 이론을 터득할 수 아마 있습니다. 자, 경제 예측에서 육신의 치상 그랬고, 자, 우리 육신은 기본적으로 일의 성질과 원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 육신은 청룡, 백호 이런 것들은 일의 성질과 원인. 그래서 이 경제 예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육교하시는 분들이 이 육신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성격과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려면은 육신의 특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꼭 그지? 이 육신을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은 기본적으로 이런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해무 이렇게 들어보셨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해무를 육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자, 경제 예측에서 육신의 치상, 청룡. 그럼 청룡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요? 청룡에는 주로 기법, 희열.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에서 가장 좋은 기본적으로 청룡을 다 기본 좋은 걸로 보죠. 우리 풍수에도 이 청룡을 귀한 걸로 보잖아요. 우리가 자청룡 500호, 항상 자청룡 500호죠. 청룡이 살아야 된다고. 청룡이 귀해야, 청룡이 무너지지 않아야 거지만이 발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청룡은 주로 기법, 음식, 장식, 새로운 것, 미간, 주색. 안 좋은 거는 요 주색, 술과 요 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서비스업, 미용, 화장, 정부, 고위층, 고급, 기중한 거, 이런 것은 청룡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암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자기 걸로 암기해서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청룡은 주로 기쁜 음식, 장식, 새로운 거 이런 것들. 핵심은 주색, 미용, 화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작이 뜻하는 거, 주작. 자, 주작이 뜻하는 거는 주로 문서, 소식, 계약, 도면, 교육, 학교, 언론, 광고, 홍보, 지식, 화제, 언어, 구술, 소송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주작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주작이 앉았냐, 청룡이 앉았냐, 구진이 앉았냐, 등사에 앉았냐, 백후에 앉았냐에 따라서 이게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만큼 이 육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주작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요 구진에는 구진. 구진 주로 완만, 너림, 건축, 사무실, 토지, 부동산, 정직, 진중함, 진부함, 고루함. 이건 다 구진의 뜻이라는 게. 구진은 우리가 이런 막 토지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보자.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 뭡니까? 구진포국이 되면 감옥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육편에서는 구진을 주로 완만, 너림, 건축, 사무실, 토지, 부동산, 정직, 진중함, 진부함, 고루함 그런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 구진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 등사에는 또 어떤 뜻이 등사는 주로 경이로움, 희귀함, 걱정, 기만, 얽힘, 변화, 허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등사에는 자, 등사는 뱀을 나타내죠. 뱀삽자. 그래서 이 등사에는 경이로움, 희귀함, 걱정, 기만, 얽힘, 변화, 허위. 자, 요런 뜻이 있다는 거, 요거요. 그 다음 백호는 어때요? 백호는 주로 소송, 의료, 의학, 신속, 쾌변, 밥범, 분좌, 교통, 엄격, 강경한 이런 뜻이. 백호를 우리가 호랑이로 보죠. 자, 이런 백호의 이게 백호의 뭐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런 수송이나 의료, 의학, 신속, 계속, 밥범, 교통, 엄격, 강경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자라고 육신. 자, 그럼 현무는 기본적으로 어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현무가 뜻하는 건 주로 투기, 도박, 기지, 절도, 부패, 석기, 암암, 엄남, 외설,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개체 이런 건 다 이런 현무의 뜻이 있다라고 현무.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월 정축일에 신유가 공망입니다. 이건 이제 70편에 있어요. 경마정보회사에 4만 2천 위엔을 지불했는데 그들이 제공한 정보로 돈을 걸어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자, 그래서 경마정보회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마장에 가서 이제 돈을 한번 투기했다는 거지. 4만 2천 위엔을 이게 경마정보회사 이게 지었다는 거지. 경마정보회사는 이 경마 누가 1등 할 것인가 막 그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정보회사에서 소식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4만 2천 위엔을 지불했는데, 자, 그게 이제 내가 돈을 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탁 보면 이게 주식이라든지 선물 이런 것도 뒤에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점을 짓는 택하에게서 택사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택사나무로. 자, 그럼 기본적으로 택하액은 기본적으로 본질이 이렇게 수를 나타내죠. 수. 일단 이게 돈을 걸어 재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처제를 용신으로 보자. 처제를. 보니까 묘축해 해유미에는 이 제가 처제가 없잖아. 재성이 없잖아요. 그는 복신된 이 오화가 처제, 오화가 돈이라는 거예요. 오화. 그럼 이 돈을 내가 취할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물으면은 이게 힘이 있냐 없냐를 보게. 월에서 오가 출현됐죠. 그럼 오화가 힘이 있죠. 그러면 정축에서는 서로 막 이게 내가 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도움이 안 되고 월의 도움이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시행 관계로 시는 나고 응은 상대죠. 이 말은 요 응은 경마정보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는 여기 행제 해수가 있는데 이때 복신된 게 오하니까 이 해수가 극하니까 이건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발효가 응기된 게 뭐가 응기됐냐 했을 때 일요의 자손 묘목이 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지. 예?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변화 이게 이 동태를 보란 말이야. 응한후 묘목이 오화를 생겨준단 말이요.
월에서 월에서 이제 강해졌는데 자손 묘목이 생겨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돈을 좀 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보자고. 판단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이게 돈을 딸 수 있을까 아닐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재성,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처제 오화가 본계에 나타나지 않고 사묘 행지 해수 안에 엄복되어 있다. 여기 이제 복장되어 있다는 복장. 자, 그래서 비신이 와서 비록 복신을 극하지만 용신은 월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용신이 이제 월의 도움을 받는 게 이게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자고. 응용에 임한 자손 묘목은 주로 주작에 임하고 독발하여 죄를 생한다. 응용은 경마 정보 해설을 뜻하고 주작은 정보나 메시지를 나타낸다. 동하여 용신을 생하니 반드시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 육신의 의미를 배우는 거잖아. 육신. 그럼 이게 독발효에 응하는 이 동안효가 동요를 보는 게 육효에서 가장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일효가 동에서 움직였는데 자손 묘목인데 여기 육신은 주작이라는 거지. 주작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뭐 정보라든지 소식, 이게 이제 주작의 그 뜻의 그 핵심이라는 거지. 그럼 이 자손 묘목에는 이런 뜻이 있다. 자, 그지? 뭐 정보, 이런 제공, 이런 것이. 이 묘목이 오와 죄를 생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경마 정보에서 제공해준 그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그런데 응용에 임한 자손 묘목은 주작이 임하고 독발하여 죄를 생한다. 응용은 경마 정보 해설을 뜻하고 주작은 정보 메시지를 나타내는데 동하여 용신을 생하니 반드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자, 피드백. 결과는 제일 마지막 날에 30만 유엔을 벌었다고 했다라고 읽어요. 자, 또 그 다음에 묘월 무인일에 요 신유가 공마이죠. 한 남자분이 어떤 사람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떨지를 문정하였다. 요 말은 이제 자, 남자가 내가 어떤 내 집을 내가 살려고 한다는데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살펴보자는 거지. 내가 남자가 와서 점을 쳤는데 내가 이 집을 사도 되냐 안 되냐 그 점을 친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기회를 뽑으니까 수택절에서 테이택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수택절에서 테이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그럼 기회를 뽑으니까 자, 사묘축 신술자로 이제 이렇게 나가죠. 사묘축 신술자로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수택절은 기본적으로 이게 숙계가 수를 나타내요. 수니까 자, 이게 일효가 사화가 처제가 되고, 그다음에 묘목이 자손이 되고, 여기 이제 날 극하니까 강기가 되고, 날 생하니까 부모가 되고, 극하니까 강기, 행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내가 집을 사는 거는 용신이 뭐죠? 용신을 기본적으로 부모로 보죠. 부모. 우리가 명리를 보면 임성. 그지? 자, 우리 집을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본다. 부모. 근데 이 부모가 응용에 있고 또 이게 음이면서 음이 동했죠. 동해서 여기 행지 해수로 바뀐 상이죠. 이 부모의 신금은 또 응용이 앉았대요. 이거는 상대방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집. 그럼 나는 세유란 말이요. 내 처제하고 나하고 사신합을 한 거잖아. 그럼 나는 돈을 깔고 앉았고 상대방은 이 부동산을 차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전기가 제대로 나왔죠. 사신합하니까 뭡니까? 나는 이 건물을 사고 싶고 이 신금 이 건물이 요 응은 이 돈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배우는 게 육신이잖아. 그러니까 하필이면 부모 요 신금에 이게 현무가 앉은 거야.
현무는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 현무는 뭐가 잘 안 보여. 뭐가 뭐 아리송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묘월의 무인을 보니까 이 용신신금이 자서로 극하는 관계잖아. 이 용신신금이 아주 무력하고 힘이 없죠. 그지? 힘이 없는 데다가 요 현무는 어두운 것이고, 현무의 뜻은 거짓말이라는 사기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요의 마음이, 집을 팔겠다는 이 사람 마음이 진정으로 집을 파는 뜻은 없고, 사실 앞에 지니까 이 세요의 이 돈을 원한다. 돈을 원한다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나왔을 때는 이 집을 사지 말라라고. 사지 말라. 사게 되면 분명히 불상사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게 내가 집을 사도 되냐 안 사도 모르기 때문에 용신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은 육주에서 우리 부모를 본다. 부모. 요 신금의 동태를 보니까 월이 극하고 월이 극이고 인이 극하는 관계다 서로. 그러니까 이 신금이 아주 힘이 없다. 그럼 이게 제대로 집이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현무가 앉았다는 거는 이게 현무는 거짓말이 되고 사기가 되고 그런 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사는 사람은 가짜 매물, 가짜로 팔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 합하니까 가짜 매물로 해서 돈을 사기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판단 볼게요. 그래서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왜? 집을 구해도 되냐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신금이 응요에 임하고 동하여 제요 사화와 세요에 합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진해서 그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막 내 집 사라 그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용신이 휴수하면 낡은 집이다. 아까 용신이 힘이 없었잖아. 월과 일에 서로 극하는 관계였잖아. 그래서 휴수하기 때문에 낡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응유가 공망에 임하고 현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응이 상대가 공망이면은 타인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고, 현무는 사기나 거짓말이 된다. 요거 공망은 비어 있는 것이고 또 성실하지 않음을 나타내죠. 자,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려는 속셈을 보여주는 상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 용신 집 부모가 공망에 임하고 현무가 되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또 현무는 사기 거짓말 나타내잖아. 그래서 거짓으로 집을 팔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 이 개가 암시하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응유가 세우에 임한 처제와 합의되는 것은 상대방의 목적이 당신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되죠? 이 상대는 그냥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착취 모습으로 그냥 가짜 매물로 이렇게 내놨다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속일 리가 있겠냐라고 더 이상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였다. 이 말은 이제 설마 친구가 내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이게 날 속이겠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러나 상대방은 집에 열쇠도 주지도 않고, 돈은 줬는데 열쇠도 주지 않고 명의 변경도 안 해주니 몇 번이나 정말로 팔 것이냐 되물었지만 팔지 않겠다고 했어. 그럼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돈도 갚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다라고 요거. 자, 요거 이해되죠? 자, 실제 피드백 결과도 실제로 상대는 장사를 하는 친구로 자금이 부족해서 이 방법으로 그를 속이고 돈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결국 어떻게 했어? 집을 판 사람의 집으로 이제 우리 자기 어머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눌러 앉아버렸대. 눌러 앉아서 거기서 막 그지 객이니까 거기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객이니까 결국 그 집값을 되돌려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kg를 알면 쉽게 우리가 결과를 잡아낼 수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핵심은 이 현무가 뭘 뜻하고 또 우리가 백후가 뭘 뜻하고
또 우리가 등사가 뭘 뜻하는데, 자, 그 다음에 구진이 뭘 뜻하는지, 또 그 다음에 주작이 뭘 뜻하고, 또 청룡이 뭘 뜻하는지, 이런 그 육신을 알아야 쉽게 이 육효를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에 육효하시는 분들, 이 육신을 별로 그렇게 대부분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기회, 저를 통해서 육신을 쓰자.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게 상담을 하려 그러면은 육신이 필수 불가하게 되는 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제가 간단하게 자, 이게 책을 하나 설명드리면은, 자, 출간된 책, 자, 직업상법 시는 이거는 2020년 9월 20일경에 나온 책. 이 책은 아주 잘 됐습니다. 세계적인 통변서라고 할 수 있어요. 통변서. 자, 직업은 뭐 어디 어쩌고 사업가, 성생, 군인, 공무원, 기술직, 또 뭐 부동산업, 또 회계업. 그런 직업 잡아내는 거 아주 정밀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파민이 간주는 이거는 뭐 2018년도에 출간됐는데, 우리 명파민이 철학서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그냥 좀 쉽게 이론했고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천간의 상과 지지의 상에서는 각뭐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 붙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주 그냥 좋은 책. 육효 축일피용 화의 비전은 우리가 사주가 정기가 안 나왔을 때, 점을 쟀을 때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 그 치유법에 들어가요. 치유법, 화의 비전. 이게 아주 좋죠. 이게 육교축일 하의 비용은 내가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막 한 300만 원 이렇게 비밀리에 팔렸던 이 비전입니다. 비전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들어봤잖아요. 대부분 어디 가서 점을 치면은 저 사거리 뒤에 가서 뭐 하얀 종이에다가 불을 태워서 뭐 어디다가 멀리 버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원리가 이치가 있다. 이치가 있다. 그런 원리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아주 자, 그다음에 이제 명파명리 상하 요거 그다음에 명리 진보 명리 여러분들 이걸 한번 찍게 하면서 사보셔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항상 보면은, 자, 이 보시면은 더 좋은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좋은 내용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이 엄지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